이 여자는 집에서 정성껏 꾸미며 힘들게 일하는 남자친구를 잘 보상해 주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막방을 나서자마자 낯선 남자가 자기 집 욕실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몸에는 어머니의 목욕 가운이 걸쳐져 있었다. 곧 정신을 차린 여자는 그 남자가 어머니의 운전사임을 알아보았지만 왜 자신 집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알고 보니 1시간 전 그 남자는 여사장을 태우고 운전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사업적 적수에게 몰래 약을 먹여 의식이 흐릿하고 온몸이 뜨거워졌다. 부조종석에서 고통스럽게 버티며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상사를 보면서 남자는 내면에서 첨예한 갈등을 겪었다. 그는 원래 중의학 명문가 출신의 고수였지만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결혼하기 위해 필요한 20만 위안의 지참금을 마련하려고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하급 운전사로 굴욕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그 순간 의료인으로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지 않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느꼈다. 그래서 그는 본능에 따라 조상대대로 내려온 중의학 지식을 활용해 여사장의 해독을 시작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하지만 여사장의 약효가 너무 강력해서 남자는 차가운 물로 체온을 낮춰야 했다. 그래서 이런 딸에게 오해받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후 정신이 돌아온 여사장은 오히려 책망하지 않고 남자에게 1만 위안의 침묵료를 주며 조심해서 행동하라고 경고했다. 다음 날 남자는 일이 그렇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여사장은 회사 고위 간부 회의에서 그를 회장 비서로 승진시킨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은 곧바로 회의장을 뒤흔들었고 특히 여사장의 딸은 강하게 반대하며 그가 변태라며 그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옆에 있던 인사부 매니저도 질투와 경멸의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사장은 의견을 묵살하고 임명을 강행 통과시켰다. 그녀가 이렇게 한 이유는 사실 남자에게 보상과 시험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그녀는 그런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킨 남자가 얼마나 큰 집념을 가졌는지 알고 싶었다. 그 후 비서가 된 남자는 금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다. 방금 부임한 그는 여사장이 최근 들어 계속 기력이 없는 것을 눈치채고 어떤 검사도 없이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는 신발을 점검한다는 핑계로 중의학의 관문 문질 방법을 빌려 현장에서 여사장의 하이힐 속에서 초소형 도청기를 맡아냈다. 여사장은 깜짝 놀라며 즉시 회사에 내부 배신자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배후의 주모자는 바로 사업적 적수인 첸시 그룹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남자가 내부 배신자를 잡는 것을 도와준다면 반드시 크게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자는 막 임무를 받자마자 내부 배신자가 스스로 찾아왔다. 이때 인사부 매니저가 요염하게 사무실에 들어와 월급을 12,000만 올려준다는 유혹으로 남자에게 접근하며 여사장의 모든 동작을 감시하도록 매수하려 했다. 남자는 순간적으로 이 인사부 매니저가 상대 그룹이 심어놓은 내부 배신자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래서 그는 계획을 역이용해 겉으로는 승낙하는 척하며 함정에 빠뜨려 뱀을 끌어내기로 했다. 그러나 내부 배신자를 아직 잡기도 전에 여사장에게 약을 먹인 자의 보복이 이미 다가왔다. 그는 함정을 설치해 새 연구팀이 있다는 말로 여사장을 교회로 유인했다. 상대 측은 몰래 10댓 명의 건달을 데리고 여사장을 협박해 협력 계약을 강요하며 거부하면 그녀의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키겠다고 했다. 위급한 순간 밖에서 계속 지키고 있던 남자가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10댓 명의 건장한 남자들을 마주한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알고 보니 남자는 의술뿐 아니라 숨겨진 무도 고수였다. 3번의 주먹과 2번의 발차기로 모든 건달을 쓰러뜨렸다. 심지어 주범에게 멋지고 강렬한 따기를 날려주기까지 했다. 남자가 자신을 지키다 다친 모습을 본 여사장의 마음에 처음으로 파문이 일었다. 그녀는 이 평범해 보이는 운전사가 뛰어난 재능을 지닐 뿐 아니라 지금까지 남자에게서 본 적 없는 침범할 수 없는 긍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일을 겪은 후 여사장은 남자에 대한 호감이 더욱 커졌다. 심지어 스스로 그를 평생 부양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남자는 마음속에 여전히 첫사랑 여자친구를 걱정하고 있어 여사장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깜짝 선물을 주기 위해 휴가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 그를 얼음창고처럼 싸늘하게 만들었다. 전화 저편에서 여자친구는 차가운 목소리로 이미 다른 사람과 약혼했다고 말했다. 그 남자는 그보다 만배는 부자이고 약혼식만 5성급 호텔에서 열리며 만남 선물은 무려 88만 원이나 했다. 남자는 번개처럼 놀라 믿지 않으려 하고 곧바로 여자친구의 약혼 장소로 달려갔다. 그 후 그는 화려한 약혼식에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 여자친구를 보았다. 남자의 추궁에 여자친구와 그 가족은 모욕을 서슴없이 퍼부으며 그가 알아서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한 추구자라고 욕했다. 여자친구의 친구는 더욱 오만하게 그가 평생 여자친구도 못 구할 거라고 조롱했다. 이 말은 남자의 마음을 완전히 찔렀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러 전원을 놀라게 할 말을 차분히 냈다. 신의 최고 부자와의 교제 요청을 승낙한다고 말했다. 현장 사람들은 폭소를 터뜨리며 그가 연극을 하고 허세를 부린다고 여겼다.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백리 밖에서 한 편의 호화 차량 행렬이 이미 그곳으로 향하고 있다. 이 여자는 강가에 와서 몸을 깨끗이 씻고 자신의 두 자매와 함께 시장에 가서 시어머니를 데리러 가려고 준비했다. 결과 시어머니는 그녀들을 보자마자 급히 채소로 얼굴을 가리고 자신이 알아보이는 걸 막으려 했다. 그렇지 않으면 장사에 영향을 줄까봐 걱정했다. 그런데 이어서 엄마라는 소리에 놀라 채소를 내던지고 바로 3륜차를 타고 도망치려 했다. 두고 급히 집으로 달려갔다. 집에 들어서자 정말로 30년 만에 남편을 만났다. 30년 전 남편은 외출하여 창업을 하겠다고 제안하며
이 집을 여자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돌아오면 좋은 생활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는 떠날 때 여자가 이미 임신해 있는 줄 몰랐다. 결국 여자는 30년을 기다려야 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남자의 아내라고 주장했다. 여자는 듣자마자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남편은 이번에 돌아온 것은 그녀와 이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자는 그제야 남편이 밖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린 것을 깨달았다. 이 순간 여자의 마음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억울함이 있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이 집을 위해 30년 동안 고생했으며 심지어 그의 친부모도 자신이 모셔야 했다고 말했다. 지금 이렇게 이혼이라는 말만 들었다. 그러나 남편은 여자가 이 30년 동안 재혼할 수도 있었는데 자신이 지키라고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자는 쉽게 그들을 성공시키지 않겠다고 단호히 거절했다. 예상치 못하게 남편은 사람들을 시켜 여자를 억지로 결국 여자는 억지로 밖으로 던져졌다. 모든 굴욕을 겪은 여자는 새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내 자기 집으로 데리러 오라고 했다. 새 며느리는 시어머니 목소리에 울먹임이 섞여 떨리는 걸 듣고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다. 그래서 급히 시어머니 쪽으로 달려갔다. 한 번에 5해를 떠났다. 다행히 그녀에게는 효심 깊은 세착한 며느리가 있어 5해 동안 늘 세심히 돌봐주었다. 얼마 옆에 있던 며느리는 급히 시어머니를 위로하며 사진은 복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즉시 집에 개인 의사를 불러 시어머니 상처를 치료하게 했다. 그때 영리한 큰 며느리는 뭔가 이상함을 눈치채고 곧바로 부하에게 시어머니 오후에 겪은 일을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금방 부하는 오후에 시어머니를 폭행한 2사람 사진을 보내왔다. 그래서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폭행한 그 가족이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알게 하려고 특별히 그들을 초대했다. 철면피 가족은 재벌이 자신들을 환영연회에 초대했다는 말을 듣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은 곧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줄은 몰랐다. 연애 날이 되자 새 며느리는 여자에게 깜짝 선물을 주려고 여자 혼자 먼저 들어가게 하고 자신들은 뒤따라 가기로 했다. 이후이고 결혼 중에 남편을 배신해 새 아이를 낳았다고 말했다. 지금은 시장에서 채소 파는 사람일 뿐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호와 가문은 역시 엉뚱한 짓을 한다고 수군거렸다. 남편의 애인 일행은 그녀 말을 전혀 믿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여자의 새 며느리도 호텔에 도착했다. 세 사람이 차에서 내리자 부하가 달려오 맹세했다.